어느 날이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택배 상자를 끌어안고 서 있었다. 옆집 엄마가 다가왔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아이 이야기로 옮겨갔다. 성적표가 나왔다고 했다. 모의고사 등급이 올랐다고 했다. 학원 선생님이 칭찬했다고 했다. 말끝마다 반짝거리는 자부심이 배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이 작게 쪼개졌다. 집으로 올라오는 동안 상자는 점점 무거워졌다. 현관문을 닫고 신발을 벗는데 생각이 쏟아졌다. 우리 아이의 성적표, 내 경력, 남의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발바닥까지 내려와 바닥을 차갑게 만들었다. 그 마음은 익숙했다. 습관처럼 움직였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그 마음은 움직였다. 포털의 뉴스, 누군가의 합격 소식, 누군가의 승진 사진, 알림이 울릴 때마다 내 삶의 점수가 깎이는 듯 했다. 사무실에서도 그 마음은 쉬지 않았다. 동기 하나가 프로젝트를 맡았다. 또 다른 동기는 칭찬을 받았다. 회의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집에 돌아와 거실 등을 켜면 테이블 위에 아이의 단어장과 필기구가 놓여 있었다. 그때도 그 마음은 말했다. 더 밀어야 한다. 더 시켜야 한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그 마음은 조용하지만 지독했다. 현실은 구체적이었다. 토요일 아침 학원 설명회가 있었다. 강의실은 붐볐다. 부모들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강사 한 사람이 강단에 섰다. 표준 편차와 데이터, 누적 분포와 커트라인, 지도 안에서 도표가 빽빽했다. 설명회가 끝나고 많은 부모가 상담을 기다렸다. 나는 줄 뒤에 섰다. 앞 사람들의 대화가 들렸다. 어느 고등학교가 유리하다. 어느 자격증이 플러스가 된다. 어느 대회가 스펙으로 인정된다. 말을 주워 담으며 마음은 점점 각을 세웠다. 그 순간 아이가 보였다. 휴게 공간 의자에 앉아 손으로 작은 종이배를 접고 있었다. 눈은 고요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서서히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는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줄을 빠져나왔다. 아이 옆에 앉았다. 종이배를 하나 더 접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세게 불었다. 종이배 하나가 가방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나는 그 배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멈추고 배는 길모퉁이에 멎었다. 그 작은 모양이 오래 기억에 남았다. 우리는 왜 이렇게 비교의 그림자에 서 있는가? 남과 나, 우리와 그들, 옆집 아이와 우리 아이. 점수를 매기고 서열을 정하고 길게 줄을 세운다. 남의 빛이 내 것을 가린다고 여긴다. 더 많이 가지면 안전해진다고 믿는다. 그러나 마음은 알고 있다. 그 믿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 오른 점수는 곧 낮아지고 하나의 인증은 다음 인증을 부른다. 손에 들어온 순간에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또 달린다. 더 빨리 달린다. 어느새 숨이 가빠온다. 그래서 묻고 싶다. 이 달리기에 끝이 있는가? 이 줄 서기 바깥에서 다른 길을 낼 수 있는가? 부처님은 오래전 인간 마음의 길을 비추었다. 남과 나를 나누는 근본 힘. 그 힘이 집착이자 가래임을 밝혀주었다. 더 가지려는 가래, 되려는 가래,
되지 않으려는 가래. 이 세 가래가 번뇌의 강을 만든다고 하셨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 그 흐름을 바라보는 길을 보여주셨다. 정념의 길이었다. 깨어있는 알아차림, 몸과 느낌, 마음과 법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길.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자리, 발이 바닥을 딛는 그 순간,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찰나, 비교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의 온도와 질감을 알아차리는 일, 판단을 덜어내고 고요한 관심으로 바라보는 일,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 현대의 삶 속에서도 이 길은 작동한다. 회의실의 빔 프로젝터 아래에서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분주한 주방에서도 정념은 특별한 방석 위에서만 깃들지 않는다.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 손이 무심코 타인의 소식을 열어볼 때, 가슴이 움츠러드는 느낌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멈추기 바란다. 화면을 내려놓기 바란다. 숨이 어디에 닿는지 배꼽과 가슴 사이를 살피기 바란다. 마실 때는 차의 온도를 느끼기 바란다. 들숨과 날숨을 한 번, 또 한 번, 천천히 헤아리기 바란다. 마음이 다시 달려가려 하면 알아차리기 바란다. 도망치지 말고, 억누르지도 말고, 그냥 알아차리기 바란다. 비교의 파도 위에 서지 말고, 흘러가는 물결을 바라보기 바란다. 현실의 에피소드는 계속 이어진다. 어느 밤, 성적표가 전자우편으로 왔다. 아이는 방 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척추를 펴고 숨을 고르게 하려 했다. 마음 한가운데에서 두 소리가 만났다. 더 해야 한다는 소리, 괜찮다는 소리. 손이 마우스를 잡고 메시지를 클릭했다. 숫자와 등급이 나타났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때 정념의 연습이 생각났다. 숫자를 보기 전에 내 몸을 보기, 심장이 뛰는 리듬을 보기, 어깨가 올라가는 경향을 보기, 이마가 굳어지는 느낌을 보기. 나는 화면을 잠시 덮었다.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다. 찬물이 식도를 지나 배로 내려갔다. 그 흐름을 따라가 보았다.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이제야 화면을 열었다. 마음이 아주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 순간 아이가 문을 두드렸다. 혹시 매일 왔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옆자리로 아이가 와서 앉았다. 둘이 함께 화면을 바라보았다. 숫자는 숫자였다. 그 안에는 밤의 노력도 있고 실수도 있고 운의 흐름도 있었다. 나는 말했다. 오늘은 이 숫자와 우리 마음의 관계만 살펴보자. 숫자가 우리를 흔드는지 우리가 숫자를 건너는지 살펴보자. 말하면서 나 자신에게도 말했다. 내 안에 오래된 학생에게도 말했다. 그 오래된 학생은 아직 내 안을 걷는다. 어린 날의 나, 성적표를 받아들고 집까지 오는 골목에서 울컥하던 날, 아버지의 한숨, 어머니의 짧은 훈계,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지던 오후, 그때의 나는 세상이 점수표처럼 보였다. 선과 악, 합격과 불합격, 칭찬과 비난, 극한 사이에 내가 끼어 있었다. 이 기억을 떠올리면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울음이 올라온다. 중반을 지나서야 비로소 사람은 자라난다. 한참 돌아온 길에서야 길의 모양을 본다. 울음은 흘러야 한다. 멈추려 하면 더 단단해진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 나는 작은 소리로 울었다. 소파 옆에 앉아 두 손을 맞잡고
숨을 오래 뱉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침묵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의 빛이 조금 더 따뜻해 보였다. 비교의 마음이 올라올 때 실전의 연습이 필요하다. 첫째, 멈춤의 호흡을 3번. 바쁜 거리에서도 가능하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간다. 숫자 1, 숫자 2, 숫자 3.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 그 빈 공간에서 마음이 힘을 된다. 둘째, 몸의 자리로 돌아가기. 발바닥의 감촉, 허벅지의 무게, 손끝의 온기, 심장 근처의 뭉침. 이를 가볍게 풀어주기. 턱을 느슨하게 하기. 어깨를 아래로 놓아주기. 셋째, 마음에 이름 붙이기. 질투가 올라온다. 두려움이 올라온다. 초조가 올라온다. 이름을 붙이고 자리를 내어주기. 넷째, 자비의 말을 속으로 건네기. 나여, 이 마음으로 하루를 버텼구나. 나여, 수고했다. 너를 미워하지 않겠다. 작은 숨 사이에 이 말을 넣기. 다섯째, 비교의 무대에서 내려오기. 알림을 끄기. 순위표를 덮기. 클릭을 멈추기. 이때 일어나는 공허를 정면으로 바라보기. 공허의 밑바닥에는 알지 못했던 힘이 숨어 있다. 아이와 함께하는 작은 의식도 좋다. 저녁 식탁 앞에서 하루의 기쁨 한 가지씩을 말하기. 실패에서 배운 점을 한 가지씩을 말하기. 숫자에 기대지 않는 보고서. 한 장의 종이에 써보기도 좋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오늘 나는 누구에게 친절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글씨가 삐뚤어도 괜찮다. 이어진 날들 속에서 이 기록은 조용한 등불이 된다. 아이가 어느 날 말할 것이다. 오늘 나는 친구에게 노트를 빌려줬어. 오늘 나는 체육 시간에 끝까지 뛰었어. 그 말들이 모여 한 사람의 뼈대를 세운다. 부모인 우리는 그 뼈대를 지켜보는 숲이 된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 숲. 그러기 위해 먼저 마음의 흙을 고르게 다지기 바란다. 직장에서도 같은 연습이 가능하다. 동료의 성과가 발표되는 날, 마음은 어김없이 흔들린다. 그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기, 복도로 나가기, 창문 너머 하늘을 보기. 하늘은 서열을 모른다. 구름은 순위를 모른다. 구름은 그냥 흘러간다. 그 흐름을 눈으로 따라가기. 그리고 돌아오며 나의 다음 한 걸음을 정하기.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도울 수 있는 사람, 내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기술. 작고 정확한 목록을 적기. 비교의 에너지가 성장을 향하도록 방향을 돌려주기. 성장은 남을 넘어서는 일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건너는 일이다. 이 평범한 문장을 하루에 한 번 마음속에서 새기기 바란다.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진다. 비교의 말이 입술에 걸릴 때가 있다. 옆집 아이는 벌써 그 문제를 다 풀었다더라. 사촌은 이미 어학 점수를 만들었다더라. 이 말은 자주 상처가 된다. 말이 나오려 할 때 잠깐 쉬기. 한 박자 멈추기. 그리고 다른 말을 찾기. 오늘 너의 눈빛이 단단해 보인다. 오늘 너의 질문이 깊었다. 오늘 너의 실수가 귀했다. 이 말들은 사람을 자라게 한다.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방향을 조절하기 바란다. 결과에 대한 칭찬보다
과정과 태도에 대한 인정을 건네기 바란다. 반복하면 집안의 공기가 바뀐다. 계절처럼 천천히 바뀐다. 어느 날 문득 서로의 목소리가 낮아져 있음을 알게 된다. 정념의 길은 도망이 아니다. 현실을 버리는 길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의 한가운데에서 진실을 똑바로 보는 훈련이다. 자신의 마음에 대한 정직함, 욕망에 대한 책임, 두려움에 대한 연민. 이 셋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정직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책임지면 길이 보인다. 연민이 깔리면 비교의 칼날이 무뎌진다. 타인의 빛을 빼앗지 않아도 내 등불이 밝아진다. 이때 비로소 함께 가는 길이 열린다. 동료의 성공이 나의 기쁨이 된다. 아이의 지연이 나의 인내가 된다. 배우자의 무거운 하루가 나의 품이 된다. 함께 사는 일은 서로의 시간을 덧칠하는 일이다. 덧칠은 천천히 해야 한다. 색이 스며들어야 한다. 서두르면 얼룩이 된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기 바란다. 중반을 지난 시간에는 뜻밖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느 노모를 만난 적이 있다. 시장길에서 좌판을 지키는 분이었다. 오랜 세월 반찬을 만들어 팔았다고 했다. 한때는 자식들을 남과 비교하며 살았다고 했다. 학업, 직장, 결혼, 생애 큰 고개마다 남의 집을 바라보았다고 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 진료 복도에서 오래 기다리던 날 문득 마음이 내려앉았다고 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이 무엇이 되었는지보다 오늘의 건강과 웃음이 더 귀해졌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며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다. 그 무너짐은 해방이었다. 울음이 났다. 길가에서 나는 눈물을 훔겼다. 그분은 조용히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 순간 세상이 조금 달라 보였다. 비교의 무게가 어깨에서 한 줌 떨어졌다. 덜 무거워진 어깨로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었다. 때로는 비유가 도움이 된다. 산을 떠올리기 바란다. 산은 서로 겨루지 않는다. 높은 산과 낮은 산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 각자의 흙과 바람, 각자의 물기를 품는다. 숲은 다양한 키로 빽빽해진다. 모두가 같은 높이라면 바람길이 막힌다. 마음의 숲도 같다. 타인의 빛깔은 나의 그림자가 아니다. 나의 그림자는 내가 만든다. 빛이 있어야 그림자도 생긴다. 그러니 빛을 탓하지 말기 바란다. 그림자의 모양을 바라보기 바란다. 그 모양을 알아차리면 그림자와 싸울 필요가 없다. 같이 걷는 법을 배운다. 손을 맞잡듯이 그림자와 함께 걷는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그림자는 뒤로 길게 늘어질 뿐 내 발목을 잡지 않는다. 현실의 기술도 필요하다.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을 줄이기, 비교 욕구를 자극하는 계정을 과감히 정리하기, 필요하면 앱의 시간을 제한하기, 저녁 9시 이후에는 알림을 끄기, 대신 책상 위에 작은 노트를 두기, 마음의 움직임을 적기, 누군가의 소식을 보고 불안이 일어났다면 그 느낌을 몇 줄로 적기, 무엇이 움직였는지, 어디가 쿡 찔렸는지, 목과 어깨는 어땠는지, 배는 단단해졌는지, 몸의 경험을 기록하면 마음의 안개가 걷힌다. 다음으로 중요한 습관, 감사의 목록을 쓰기. 오늘 나를 지켜준 3가지. 따뜻한 국물, 창문으로 들어온 오후빛,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한 학생,
이 목록은 사소해 보이지만 마음의 방향타가 된다. 방향타가 있으면 파도가 커도 배가 뒤집히지 않는다. 또 하나, 가족 회의의 언어를 바꾸기. 목표를 정하되 과정의 언어로 풀기. 이번 달에는 매일 30분 독서, 매주 한 번 아침 산책, 매일 잠들기 전에 고마움 3가지 말하기. 성과를 점검할 때도 숫자만 보지 않기. 몸의 느낌과 마음의 변화도 묻기. 당신의 어깨가 덜 아픈가? 당신의 눈빛이 더 맑아졌는가? 이 질문들은 비교의 칼이 되지 않는다. 대신 서로의 내면을 열어준다. 문이 열리면 바람이 드나든다. 바람이 드나들면 집안의 답답함이 빠져나간다. 정념은 연습이고 연습은 누적이다. 하루 한 번이라고 해도 좋다. 자리에 앉아 허리를 세우고 턱을 살짝 당기고 눈을 부드럽게 감고 숨을 느낀다. 코끝에서 들어와 가슴을 지나 배로 내려가는 흐름. 마음의 파도가 일면 파도를 본다. 생각이 몰려오면 생각을 본다. 나쁜 생각, 좋은 생각으로 갈라놓지 않는다. 그저 생각일 뿐이라고 알아차린다. 호흡으로 돌아온다. 다시 떠나가도 된다. 다시 돌아오면 된다. 이 단순한 귀환이 마음을 길들이는 가장 깊은 기술이다. 길들여진 마음은 비교의 장터에서 조용히 걸어 나온다. 장터의 소리와 냄새를 들으며 흔들리되 휩쓸리지는 않는다. 어느 날 아이가 클레이로 작은 새를 빚어왔다. 종이 위에 올려두니 날개가 삐뚤었다. 나는 예전 같으면 고쳐주려 했을 것이다. 대칭을 맞춰주고 더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사진을 찍어 기록하려 했다. 그날은 다르게 앉았다. 새를 눈높이에서 오래 바라보았다. 삐뚤어진 날개가 묘하게 아름다웠다. 아이에게 말했다. 내 손이 만든 이 모양이 좋다. 이 말은 나를 향한 말이기도 했다. 내 삶의 비대칭, 내 경력의 빈 껍질, 내 하루의 흔들림,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자 마음먹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작은 새가 날아올랐다. 높이 오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분명히 날았다. 메타 명상의 한 구절을 마음속으로 읊어도 좋다. 나와 너와 우리 모두가 안전하기를, 몸과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한을 덜어내기를, 기쁨을 키우기를. 이 소망은 경쟁을 약하게 만든다. 남을 누르려는 힘이 함께 살고자 하는 힘으로 바뀐다. 함께 사는 기술은 어렵다. 그러나 가장 오래 남는다. 삶은 결국 함께 살아낸 시간의 총합이기 때문이다. 그대여, 존재는 기능에 앞선다. 태어났다는 사실, 숨을 쉬고 사랑을 나누고 슬픔을 견디고 고요를 배우는 그 사실, 이 사실이 귀하다. 점수와 스펙은 살아있는 도구일 뿐이다. 도구가 주인이 되면 집이 뒤집힌다. 주인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 그 자리는 마음의 중앙, 식탁의 한쪽, 창가의 작은 의자, 새벽의 미간 사이. 그 자리에 앉아 오늘의 해를 맞이하기 바란다.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초대를 건넨다. 오늘 밤 서랍 속 오래된 성적표를 꺼내보아도 좋다. 아니면 이메일의 알림을 잠시 덮어도 좋다. 창문을 살짝 열어 밤 공기를 들여보자. 가슴으로 들어온 공기가 어깨를 지나 배로 내려간다. 손을 따뜻하게 비벼 내 가슴에 얹어본다. 속으로 말한다. 비교의 그늘이여 수고했다. 이제 잠시 쉬어라.
나의 존재여, 오늘 밤은 너를 품겠다. 내 아이의 존재여, 오늘 밤은 너의 숨을 듣겠다. 한숨 길게 내쉰다. 방 안의 공기가 고요해진다. 밖에서 먼 차 소리가 지나간다. 마음은 알아차린다. 경쟁이 멈춘 자리에 삶이 선명해짐을. 내일이 오면 다시 파도가 올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파도를 보며 걸으면 된다. 그렇게 천천히 비교의 그늘에서 벗어나면 된다.